김주근입니다. 주말에 살펴보는 구독자 종목 분석입니다. 8월 29일입니다. 앞서 16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17번째 종목 신신제약부터 출발을 합니다. 신신제약 어떤가요? 우리가 파동을 말하기는 어려운 종목이죠, 그죠? 종목인데, 지금 제 눈에 뭐가 딱 보이냐니까,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보이십니까? 아마,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그렇죠.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날, 그죠? 그 다음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것도 없이, 예컨대 이렇게 길다란 수염이 달렸고, 그다음에 또 길다란 짱배의 음선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매수자가 연락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위로 음선이, 꼬리가 달렸으니까 위쪽으로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밀린 상태로 끝났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음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계산가에 비해 가지고 종가가 엄청 낮다는 이야기니까 이 위에서 매수세 간의 싸움에서는 당연히 매도자가 이겼죠. 그리하여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왕창 물렸으니 이 사람들은 패배의 곱씹음을 안고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본전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든 간에 본전 찾기 위해서 매물을 던질 공산이 높으니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까지는 엄청난 매물이 버티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참으로 오래 걸릴 겁니다. 실제로 보셨다시피 올라가다가 걸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름이 이렇게 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현재까지 구름은 이렇게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저도 펜을 가지고 그려볼까요? 근데 아마 구름이 아마 이렇게 그려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이렇게 그러는데, 주가가 조금만 움직이면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얘가 올라가도 급등하지 않는 한, 결국은 결과적으로 구름 바깥으로 나갈 공산이 높지요. 그죠? 자, 이미 전환선 기준선 끊겼죠.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이 보러 교차했죠. 전환선이 먼저 꺾였고, 두 개가 교차했고, 그 다음에 요게 후행 스팬인데, 그죠? 지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 또는 제가 지행 스팬이라고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행 스팬이 캔들 바로가 딱 붙어 있는데, 내일이라도 주가가 내려가면은 후행 스팬마저 주가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설령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으로만 가더라도 구름 바깥으로 나갈 테니까 상황은 전에 비해서 매우 나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 길다란 수영과 길다란 짱대 양설이 나타날 때 터졌던 이 거래량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 부담이 심할 테니까 아마도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마음고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뭔가 RSI에서 매수 신호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RSI로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이거 그냥 중립 상태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니까,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야금야금 밑으로 밀리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갈수록 매물 부담이 많으니까, 쉽게 올라서지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I입니다. PPI는 일목균형표 이쪽에 보면은 구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꼴을 봐서 지금 상장된 지가 이제 160개밖에 안 됩니다. 168개 되네요. 그죠? 168개. 상장된 지 168일 됐네요. 따라서 파동 이야기 하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냥 일목으로 볼 수밖에 없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선 꺾이고 두 개가 교차하고 후행 스팬 밑으로 내려오고 지행 스팬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모든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항상 구름을 근처를 향해서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구름을 테스트해보는 기간을 거친다 그랬죠. 이걸 고쳤잖아요. 이제는 볼 거 없죠. 점점 더 밀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반등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미 RSI는 반등하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일단 홀드죠. 아직까지 안 팔았으니, 여기서 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대신에 RSI라 나도 잘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가가 더 올라가서, 구름을 넘어서면 끝내주는 거고요. 아니면 구름 근처에서 저항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예상되는 곳은 이 수준, 9,000원 수준, 그죠? 두 번째, 요 수준, 이걸 뭡니까? 9,800원 정도, 9,800원, 9,600원, 700원 정도, 그죠? 해서 아마도 저항이 예상됩니다. 반등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털 수 있는 찬스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구름을 넘어서서 상상상 올라가는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은 영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그래서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분간 좀 조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BPI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 현재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 현재 사이맥스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0번이 UBK까지입니다. 자, 사이맥스인데 이게 근데 아까 PPI였죠, 그죠? PPI의 경우에 Back to the Future 했어. 아이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해보죠, 라스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네? 네? 이게 지금 PPI입니다만은 PPI가 이때쯤이죠. 그죠? 자, 이때쯤 돼가지고 PPI가 누가 저한테 와서 PPI 이때쯤 돼가지고 이 자리 며칠입니까? 7월 28일 날 좀 와서 PPI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상을 보니까요. 절한선 기준선 꺾였고요. 그죠? 두 개가 만났고요. 절한선 꺾였고 두 개가 만났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갔네. 지행 스팬을 쓰겠습니다. 쓰기 쉬워서 지행 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갔네. 그리고 주가도 구름 밑으로 내려갈 동 말동 하니까 얘가 만약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말짱화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엄청나게 재수가 좋아서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점점 조정의 폭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7월 28일 날 누가 나한테 와서, 물론 그때는 아직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도 전입니다만은, 누군데 와서 저한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하고 똑같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PPI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때쯤 내가 제가 누가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제가 뭐랍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잘하면은 구름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조금 반등은 좀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죠? 실제로 좀 구름을 향해서 반등하는 듯 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버렸죠. 우리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PPI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사이맥스 어디하고 똑같습니까? 어디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PPI의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PPI 여기잖아요. 그리고 PPI가 사이맥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죠. 그쵸? PPI가 사이맥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환선 꺾였고, 만났고, 구행스팬 밑으로 내려갔고, 구름에 딱 걸렸는데 지금 구름에서 점점 밖으로 밀려나가는 모습이죠. 그럼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구름을 벗어난 다음에 한 번 더 반등, 구름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테스트 해보는 일을 할 것 같다. 그죠?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
하지만 넘어서면 정말 좋은 거고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을 아까 PPI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이맥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은 제가 설명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트로젠, 그렇죠. 뭐라고 질문하신 분이, 구름을 돌파하면 매수할까요? 예? 뭐, 그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 위로 싹 올라섰다. 약간 7만원 위다. 그러면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더구나, 약간 내가 더 올라가서, 약간 이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7만원 정도에서 매수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한테 소위 말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적다, 이거죠. 구름이라는 게 항상 뭡니까?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세면 공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뚫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건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반면 언제라도 내려갈 수 있는 거라고요. 구름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게 튼튼하고 바로 지지를 항상 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대신에, 요때처럼 보이처럼 여기서 만약에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고 매수했다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다가 구름의 주가가 밑으로 내려버리면 틀렸구나가 되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얼마입니까? 34,500원에 매수했다가 이 정도 내려가서 팔아봤자 32,3,000원에 팔 테니까, 31,000원, 2,000원에 팔 테니까 데미지가 적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구름이 두터울 때 여기서 매수했는데 올라갈 줄 알고 여기가 됩니까? 근데 77,200원일 때 샀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틀렸구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77,200원에 사가지고 여기가 얼마냐 하니까 58,000원이니까 이 데미지가 엄청 크다 이거죠. 엄청 크다 이거죠. 그래서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매수하는 건 반대하지 않으나, 또 이때는 7만원대에서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 올라간다 이렇게 내려야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7만원에 매수했다가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면 틀렸구나 되니까 이거는 데미지가, 로스가, 손절하더라도 로스가 별로 크지 않을 테니까 바람직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기는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니 여기서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샀다가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면 팔아 그러면 되죠. 오케이, 그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확률로 본다면 구름 위로 올라가고 나서 상승세인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되, 최악의 경우라도 손절할 때의 데미지가 작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게 앞날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파동이 어떻고 일목균형표가 어떻고 뭐 기술적 지표가 어떻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주가에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찢고 볶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고 뺄셈을 하고 이동 평균을 만들고 밴드를 만들고 하는 것이지, 주가는 항상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라고 보다는 움직이는 꼴을 보면서 확률적으로 뭐가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주장입니다. 메지온입니다. 그 다음 똑같은 분이 메지온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지온이야 뭐 아까 뭡니까? 안트로젠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위로 싹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구름 위로 올라갈 때 20만 원에 샀다 시작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틀릴 수도 있죠. 쫙쫙쫙쫙 요때 샀다 이거죠. 204,500원에 그냥 고점에 샀다 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역시 언제 틀렸습니까? 구름 밑으로 싹 내려오면 틀린 거죠. 18만 7천원은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때는 더구나 RSI가 매수 신호까지 나타났으니까 여기는 사도 걱정이 없어 보인다가 되죠. 그죠? 현재로 봐서는 아직 RSI가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름 위니까 뭐 좋아 보입니다. 얘가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아마 구름의 지지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상당히 요때 치고받게 해가지고 길다란 짱대 양선 나타났다가 길다란 짱대 음선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아마 악성 매물이 쌓여있으라고 생각되는데 지나고 이쯤에서 상당 부분이 좀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남아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 두숭거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도 70 넘었으니까 아마 좀 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는 조정을 예상해 봅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뭐 계속 홀드, 혹시 매수를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구름의 지지가 되는 것을 꼴을 보고 그때 가서 따라가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그런 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붕산입니다. 붕산. 이것도 아까 우리가 뭐 했죠? 아까 PPI? 아니구나. 사이맥스나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사이맥스나 붕산이나 비슷하죠? 그렇죠. 사이맥스의 며칠 전 어때쯤 모습이네요. 붕산이. 그렇습니까? 이게 참 편리하죠. 그죠? 옛날로 돌아가서 과거를 복귀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아주 좋네요. 이게. 그죠? 과거로 돌아가서 이때쯤 되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생각해 보자. 그죠? 사이맥스. 어떻습니까? 전환선 꺾였네. 기준선 교차했네.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네. 아이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가면 골치 아파지네. 알겠어요? 그렇죠. 이건 사이맥스야. 풍산. 어떻습니까? 꺾였네. 두 개가 만났네. 후행스팬, 후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갈당 말당 하겠어. 아직까지 완벽하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주가가 구름마저 내려가 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물론 우리한테 재수가 좋기로 오면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그건 알 수가 없고요. 파동은 뭐, 보다시피 이걸 도저히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 봐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 구름의 지지가 되기를 기대해보자. 반면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질문하신 분은 셀트리온 옆으로 기고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지난번에 셀트리온 말씀드린 거 1, 2, 3, 4, 5 ABC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죠? 2, 3, 4, 5에서 지금 ABC 조정을 보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로 생각이 되고요. 2, 3, 4인가요? 하여튼 간에 ABC든 4든 간에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 구름의 상단의 지지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정말 잘 되려면은 요거 조금만 더 올라가서 구름 위로만 싹 올라가면은 좋아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구름 밑으로 점점 더 들어가 버리면은 상황은 좀 더 나빠지는 건데 후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렸고 기준선 전환선을 봐서 이미 벌써 뭡니까? 두 개가 다 만나 상태에 있는 기준선과 전환선은 이미 다시 올라갔군요. 그래 죄송합니다. 전환선이 다시 올라갔으니까 상황은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여간간에 현 상태로 봐서는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 할 것이고 우리한테 베스트 시나리오는 구름만 밖으로만 나가면은 앞으로 좀 더 상황이 좋아질 것을 상승을 기대도 좋겠다. 가지고 계시면은 확률적으로 봐서 구름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좀 더 기대를 두고 싶습니다. 왜? 구름 상단에서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상단 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로 보니까 아래쪽으로 밀리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공산이 좀 더 높아 보인다에 한 표를 두고 싶습니다. 홀드. 살까요? 셀트리온 살까요? 기다리시다가 구름 넘어서면 그때 가서 사도 확실할 때 사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지고 계신다면요, 뭐 당연히 홀드입니다. 유니언 커뮤니티. 유니언 커뮤니티는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게 없네요. 솔직히 이런 종목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한참 얇은 구름 옆으로 기다가 갑자기 팍 기다가 팍 밀리는데 이거 언제 팍 뛸지 언제 확 밀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급등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죠. 다만 지표를 보면 거래량 보라. 그죠?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날짜로 거래량이 터진 날 항상 음설이 나타났고, 음설이 나타난다 거래량 터진 날은 항상 뭔가 안 좋다고요. 이런 양설이네. 그 다음날 왕창 밀렸으니까. 물론 그 거래량 터진 날 음선 나타나는 꼴보다는 낫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위쪽에 수염이 달린 꼴을 봐서, 아마도 그림 잘못 그리는데, 요 수염이 달린 쪽에서는 상당히 악성 매물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때 매수했던 분들이 쫙 밀렸으니까, 역시 이 근처에서 매수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물린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 이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루 이틀 내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현재 절한선 꺾인 상태여서 잘못하면 더 밀리는 이런 꼴로 예상이 되고요. RSI도 여기서 꺾이는 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기 있는 소위 악성 매물을 넘어선다면야 뭐 더 전고점까지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SK 디스커버리입니다. SK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별 그게 없네요. 지금 댓글 하신 분은 그냥 SK 디스커버리 봐달라고 하셨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것도 뭐 그다지 파동을 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다만 SK 디스커버리, 글쎄요, 어떨까요? 당장으로 봐서는 좀 조정이 좀 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저는 차트를 볼 때마다 뭐 이렇게 음성 긴 거 이렇게 무슨 눈에 딱 뜨이는데요, 그죠? 그러면서 RSI 보니까 여기서 매도하라 그러네요. 요 RSI가 매도하라 그러네요. 더구나 음선 나타나고 그 다음날 이틀 연장으로 음선 두 개가 막 나타나면서 RSI는 팔아라 라고 했고요. 보이십니까? 그럼 그때부터 주가 밀려버렸으니까, 실제로 기술적 지표가 말하는 대로 이후에 밀렸고, 전환선, 요 빨간 게 전환선인데 전환선이 고개를 싹 숙였고요. 그죠? 아직까지 두 개가 전환선 기준선 만나지도 않았고, 구름 위이고, 구형 스팬도 캔들 위니까 뭐 추세가 상승세였는데 하락세로 바뀝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종목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구름 위니까 뭐 상승세가 이어질 테니까 조정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내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뭐 내일도 올라갈 수 있죠, 물론이죠. 있는데 추세로 본다면 일단 위쪽에 거래량도 터졌고, 그래서 RSI 터졌으니까 역시 이 근처에서 8만원 위쪽으로는 아무래도 악성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걸 소화하고 나서 기간 조정, 소위 말해서 기간 조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MS 오토텍입니다. 자, 이제 25번 종목입니다. MS 오토텍. 뭐 순서가 뭐 이래요? 숫자가 갑자기 22, 23, 24, 25 다음에 이게 MS 오토텍이 26이 돼야 되는데, 그죠? 26, 뭐 숫자가 왜 이상하게 나왔네요? 27, 이게 28, 얼마나? 왜 번호가 이상하게 됐네요? 29. 자, 어쨌든 간에. 자, MS 오토텍 26번입니다. 26번, MS 오토텍. 어떻습니까? 얘는 돌아가서 볼까요? 자, 얘는요, 전환선 꺾이고요.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꺾였고요. 만났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갔고, 주가가 구름 밖으로 싹 나오려고 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위험하다. 그랬겠죠, 옛날에. 이날 언제입니까? 뭐 7월 27일 날 누가 저한테 이제 물어봤으면은, 야, 좀 위험하다.
그렇겠죠. 근데 정말 재수가 좋아서 얘는 구름을 건드리는 구름을 위로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았는데 좀 크게 볼까요? 아이고 잘못 건드렸다. 뭘 건드려가 잘못 건드렸죠. 저로 그렇죠. 네? 어디까지 했더라 다시 여기까지 그죠? 자 그래서 저란선 끊겼고 두 개가 만났고 해서 구름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했을 텐데 얘는 정말 재수가 좋아서 그런지 구름 위로 테스트 해보는 것 같더니 빡 올랐죠. 그죠? 아 가는구나. 근데 위에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길다란 수입이 있어가지고 거래량 볼까요? 그렇지. 거래량은 터져. 주가는 위에 수입 나타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위에 뭐가 있다고요? 뭐 있습니까? 악성 매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거래량 쭉.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죠. 그런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위쪽에 악성 매물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죠. 그죠? 다시 한번 구름을 넘어서려고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점점점 구름의 저항을 세기가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전환선도 꺾이고 두 개가 교차되고 후행수표는 캔들 밑으로 다시 내려왔고 주가도 구름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물론 꿈이어 다시 한번 그죠? 영광이 다시 한번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됐던 것처럼 구름 위로 팍 치솟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름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로 보아서 만약에 내일 앞으로 한 다음 주에 얘가 점점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안 되고 구름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럼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도 괜찮겠냐. 어느 쪽일까요? 점제가 아니니까 확률은 50도 50이니까 아무렇게나 점을 찍는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도 보니까 아래 사이가 살짝 고개를 드는 것이 위쪽에 약간의 기대감을 한 70%? 60% 정도를 좀 더 위쪽에다가 한번 더 기대감을 두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시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은 이게 1, 2, 3, 4인가요? 이게 뭐 1, 2, 3 고려안쯤 되니까 어떻게 파동을 매겨보려고 하는데 인가요? 그럼 4, 5가 되나요? 뭐 대충 그런 시나리오가 일단 그려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네요. 이게 1이고요. 이게 4라면 그죠? 물론 개별 종목의 경우에 1번하고 4번 파동하고 겹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하자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현 상태에서 4번 파동이 1번하고 겹치긴 하는데 1, 2, 3, 4, 5 억지로 한다면 억지로 근데 왜 불가침의 법칙이 안 어기기 위해서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의 1이고 그것도 안 되네요. 3이 2가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가 3이 2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1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안 되네 그죠? 결론적으로 파동은 잘 안 되네요. 잘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거는 파동으로 잘 안 되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뭡니까?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파동이 안 맞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목으로 다시 봅니다. 파동 잊어버리고 일목으로 봅니다. 전환선 꺾였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전환선 기준선이 만났네요. 후행 스핀에 만났던 말동하네요. 주가도 구름대로 만났던 말동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구름은 얇고요. 그죠? 구름은 얇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르면 정말 다행인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 맞아 바닥에 있다 그러면 RSI가 더 내려와 있다면 RSI가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날 테니까 반등할 겁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 봐서 RSI는 중립된
뭐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 하루 이틀 구름을 근접해서 뭐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뭐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수많은 차트에서 볼 때 확률적으로 봐서 구름이 얇으니 얘는 구름 밑으로 나갔다가 구름을 테스트해보는 쪽으로 반등하면서 그때부터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밀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려아연. 자, 그 다음에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는 제가 파동을 지난번에 분석할 때 해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잘못했네요. 1, 2, 3, 4, 5가 이게 5라고 제가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럼 ABC 조정 다음에 이제 A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A다. ABC 조정이고 다시 차로 1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간간에 1, 2, 3, 4, 5 5개 파동 이미 사이클 끝났고 조정 끝난 다음에 올라가니까 그럼 새로운 1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더구나 전고점 넘었으니까 그거 말고는 파동을 따로 매길 수가 없죠. 이거 예컨대 1로 보고 2로 보고 뭐 3에 1로 보나요? 뭐 3에 2로 보나요? 뭐 그래도 되죠. 뭐 3에 3으로 보고 오케이 3에 4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3에 5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1이든 아니면 3이 5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좀 더 갈 수 있다는 비전이 좀 더 있어 보이네요. 매드팩토. 그죠? 매드팩토. 괜찮아 보이네요. 좋네요. 그죠? 좋죠? RSI 주가가 좀 RSI가 내일 올라서 70 넘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 여기서 매수해라 그랬다가 여기서 팔아라 하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이 났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한번 기대 봄직합니다. 그렇죠. 이런 매드팩토는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비케어입니다. 나중에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앞에 자기 종목만 딸랑 보신 것 같으면은 후회할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영상을 끝까지 봐야지. 중간에 이렇게 괜찮은 종목도 나오는데. 그렇죠. 자, 유비케어입니다. 마지막인가요? 유비케어가? 그렇죠. 마지막에 유비케어네요. 자, 유비케어 설명했네요. 설명할 때 제가 뭐 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했나요?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 나갈 테니까 둘 중에 하나다.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테스트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회를 기다릴 것 같다. 구름을 넘어가 버리면, 위로 상승해서 올라가 버리면, 구름 위로 넘어가 버리면 재수가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테스트까지는 했는데 구름 밑에 밀려버리면 계속 가는 거다. 저는 그 당시 그림을 그릴 때마다라도 좀 더 나왔다가 올라가고 봤는데 바로 올라가 버리네요. 그죠? 좀 확대해서 볼까요? 그죠? 이쯤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봤는데 바로 올라가 버리긴 했습니다. 어차피 구름으로 나오면 다시 구름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주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얘가 구름을 넘어서면은 좋은 거고 구름에서 멀어지면은 암담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뭐 확률은 반반. 지금 정말 반반이네요. 그죠? 정말 반반입니다. 6대 40이라고 말할 수도 없네요. 구름은 얇고 RSI는 뉴트럴이고 반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주가가 움직이는 꼴을 보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비케어까지 29번부터 번호 잘못 알긴 몇 번부터 했죠. 17번부터 29번까지 종목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는 유비케어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현대건설이군요. 현대건설 마이크로테크부터 30번 종목부터 다음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